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이랑 결혼한 지는 벌써 20년이 좀 넘었네요. 결혼 전에도 물론 이런저런 일은 많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다들 결혼이 인생 이막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싶을 만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비교적 평온하고 오르막 내리막이 적었던 반면 결혼하고 아이가 생겨 내 가정을 이루자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이유로 풍파가 생기더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외부적인 풍파를 제외하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풍파는 비교적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40대가 되고 나니 이런저런 그들만의 이유로 갈라서는 부부도 꽤 많이 봤고 생각보다 가정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더라고요. 20, 30대는 참았다가 40대가 되니 안 맞는 부분을 서로 참고 살던 게 터져서 헤어지는 부부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저희 부부는 딱히 큰 갈등 요소라는 게 없었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만한 시댁 문제라는 것도 딱히 없었어요. 참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채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생각보다 시댁이나 남편과의 갈등이 심한 집이 많다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되었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고 평화로울 땐 관심도 없던 이런 종류의 이야깃거리가 저에게 해당이 되기 시작하니 문득 다른 분들의 사연도 궁금해지면서 이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 정년기쯤 오랜만에 재회한 대학 동기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별로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소개도 안 받으면 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가본 거였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셨고 남편은 당시에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호감형 인상에 키도 크고 시원시원한 성격에 첫 만남부터 예상보다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친구도 남편이 성격이 참 괜찮다며 소개를 시켜준 거였고 워낙 흔한 멘트라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었는데 정말로 그 성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애매하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것도 없고 한번 이거다 싶으면 직진하는 성격에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털어버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는 우유부단하거나 아무런 목적 없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목적이 생기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끈기에 성취욕까지 있는 사람이라 몇 번 만나보지 않았음에도 확 끌렸고 다행히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저희는 4번의 만남 끝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죠.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 꿈은 현모양처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만큼 여성분들이 대학을 대부분 졸업하거나 직업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많은 여자들이 현실적으로는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 잘 가는 게 최고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죠. 저는 저희 엄마처럼 사는 게 꿈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희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젊은 시절 사업을 크게 번창시키는데 성공하신 친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아버지 덕분에 유복하게 살았던 건 물론이고 엄마께서도 재산을 헛되이 쓰지 않고 사놓은 땅값이 많이 올라 저의 유년 시절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여유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대기업 임원까지 열심히 일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내조하시면서 저희 가족은 화목하고
평화로웠죠. 유일한 흠이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때라. 제 위에 있는 오빠가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을 좀 독차지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도 막내고 딸이라고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도 많이 주셨지만 그 시절 분위기상 아무래도 아들과 딸은 대접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서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땐 주변 남자 형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봐도 다 비슷비슷하던 때라.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 줄은 나중에 다 커서야 알았네요.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그래서 어릴 때도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엄마께서 자리를 비우면 다 큰 오빠의 밥상을 제가 대신 차려야 한다던지 그런 부당하고 이상한 일도 많았지만 당시엔 잘 모르고 넘어갔어요. 남자 밥상은 무조건 여자가 차려야 하는 줄 알았죠. 아무튼 그런 때조차 오빠에게 별다른 유감은 없었어요. 앞서 말한 일들도 부모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지 오빠가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었고 오빠도 하나뿐인 여동생이라고 제게 가끔 용돈도 쥐어주고 했거든요. 나이 차이가 6살 정도 나서 그런지 다른 집 오빠들과 달리 저를 때리거나 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냐오냐 키웠던 것이 나중에 화근이 된 건지 오빠는 나이를 먹고 생각보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게 되면서 조금 심적으로 힘들었던 모양인지 약간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그러기 시작한 때가 제가 결혼할 즈음이었죠. 직장 한 군데를 꾸준히 다니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오빠에게 부모님이 가게를 차려주셨어요. 네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사무직일 뿐인데 회사 생활에는 영 적응을 못하니 네가 해보고 싶은 걸로 가게를 한번 열어봐라. 지원은 얼마든지 해줄게. 저는 당시 무용을 전공 후 문화센터에서 강사를 하고 있던 때라 막연하게 무용학원을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현모양처 외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생겼던 꿈이었는데 현실적으로는 학원을 차리려면 부모님께 100%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바로 접어버린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부모님이 선뜻 오빠에겐 가게를 차려주겠다고 해서 내심 부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 가정에 집중하고픈 마음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오빠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 좋다고 생각하고 말아버렸죠. 그런데 오빠가 사고를 치기 시작한 건 그 가게를 차려준 이후부터였어요. 미선아, 잘 지내지? 엄마, 안 그래도 전화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는 별일 없으시죠?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만 내가 진짜 성훈이 때문에 미치겠다. 왜요? 오빠가 또 못하겠대요? 애가 왜 이렇게 진득한 맛이 없는지 뭐 하나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하는데 좀 안 된다 싶으면 바로 접고 다른 거 하겠다고 난리를 치니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정말. 오빠는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차려주신다고 하니 그때그때 관심 있는 종목에 뛰어든다는 느낌으로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 유행이 꺾이고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곤 했죠. 문제는 오빠가 장사를 해서 본전도 못 뽑은 상태에서 늘 일을 관뒀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차렸던 치킨집까지는 장사를 접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분위기였는데 세 번째로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는 집안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정도로 부모님께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철없는 오빠의 방황 정도로 생각했던 저도 그때는 오빠의 나이나 부모님의 연세, 노후 등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가족 모두 더 이상 오빠가 변덕 부리면서 돈을 새나가게 하지 않고 이제 그만 적당한 일 찾아서 본인 밥벌이라도 잘 해먹고 살았으면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랬어요. 하지만 오빠는 이상한 고집으로 끝내 3번째 장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들 모두가 환장할 노릇이었죠. 아, 엄마, 이번엔 진짜 잘 된다니까요. 요즘 대왕 카스테라가 얼마나 잘 되는데. 요즘 다 그거 줄 서서 먹는다고 난리예요. 난리나. 진짜 딱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내가 다 듣고 본 게 있어서 이러는 거라니까요. 너는 정말 우리 재산을 그렇게 말아먹어 놓고도 그런 말을 한 낯짝이 있는 거냐? 정신머리 없는 놈. 아무튼 이번엔 절대 안 돼. 아빠. 진짜 거리에 줄 선 거 못 보셔서 그래요. 젊은 애들이 요즘 그거 못 먹어서 환장한다니까요. 이번에 떼돈 벌면 진짜 효도할게요. 그동안 말아먹은 돈도 다 갚고요. 네? 나이값 못하는 오빠의 투정에 부모님은 두 손 두 발 다 드셨어요. 저도 반대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판단이니 더 말을 얹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더는 너한테 경제적으로 투자 못한다. 우리가 죽을 때 돼서 재산 물려주는 게 아닌 이상 더 이상은 안 돼. 알겠어? 마지막 기회라고 신신당부를 하긴 했지만 사실 저희 가족 모두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이번 장사 역시 제대로 할 리가 없다는 걸요. 역시나 대왕 카스테라는 심하게 유행을 타는 종목이었고 처음에는 좀 버나 싶더니 유행이 저물면서 자연스럽게 폐업의 길로 접어들게 됐어요. 3번 연속 장사가 실패하자 저희 부모님은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더 이상은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없었고 오빠가 일자리를 구하기 바랬지만 오빠는 장사와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잡아도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죠. 아니, 오히려 장사를 하며 사장으로 직원들을 부리는 일만 하다가 남 밑으로 들어가서 하려니 영 적응이 안 되는지 예전보다 부적응이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야, 미선아, 김서방 돈 좀 버냐? 뭐? 오빠는 오랜만에 연락 와서 그게 할 소리야. 왜? 동생한테 이런 말도 못해? 당연하지. 내가 아무리 오빠 동생이라지만 나도 이제 엄연히 결혼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편하게 수입 물어보는 건 실례라 생각되는데. 그럼 네가 일을 하던가. 너는 좋겠다. 여자라 일 안 하고 남편 등골이나 빼먹어도 돼서.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들은 공부 안 하고 남편만 잘 만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다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면 그만 아니야? 그렇다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가끔 돕겠지? 난 있잖아. 요즘 네 인생이 제일 부럽다. 오빠가 뭔데 내 인생을 그렇게 쉽게 판단해? 나도 나한테 처음으로 생겼던 꿈 오빠 때문에 접었어. 부모님한테 지원 부탁해볼까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로 꽤 진심이었는데 오빠가 직장 그만두면서 안 그래도 오빠한테만 쏠리던 경제적 지원이 규모가 더 커져서. 그리고 솔직히 편하게 산 건 오빠 쪽이 더하지 않아? 나는 결혼 전까진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어. 결혼하고는 나도 그렇지만 남편도 내가 육아에 집중하길 원해서 일을 그만둔 거고 오빠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잘못을 해도 오냐오냐 실수를 해도 오냐오냐 하고 방 청소를 스스로 해본 적도 밥 한 번 제 손으로 차려 먹어본 적 없지. 도대체 그동안 엄마 아빠가 인간대라고 공부시켜준 건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망나니가 됐어. 솔직히
오빠 장사 3번 말아먹고 우리 집 재산 절반 이상 말아먹는 동안 나는 오빠한테 불평 한 번 안 했어. 오빠도 오빠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겠거니 싶어서. 근데 오빤 뭐야?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대뜸 내 인생이나 비난하고. 오빠가 그러고도 오빠야?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래,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워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뭐 부모님이 마냥 오냐오냐만 하신 줄 알아? 내가 장남이니까 똑똑해야 된다고 집안을 더 일으켜 세워야 한다면서 괜한 욕심부려서 부담감 팍팍 준 게 우리 부모님이야. 너는 막내니까 예쁨만 받고 자라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담감이 날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네가 알기나 해? 기가 막혔어요. 싸우던 당시 나이가 40이 넘어가던 양반이 그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오빠가 애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부모 탓 원망이나 해. 우리 부모님만큼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랑으로 풍족하게 키워주신 분들이 어딨다고. 난 오빠에 비해 덜 받고 자랐어도 우리 부모님만한 분들 없다고 생각해. 오빠가 양심이 없는 거지. 제발 이제 그만 가족들 속 좀 썩이고 정신 좀 차려. 저는 그날 오빠와 연을 끊기 직전까지 심하게 싸웠어요. 정말 이 인간이랑은 다시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하나 생각하니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싶었어요. 따지고 보면 저나 부모님이나 아무도 잘못한 건 없는데 왠지 오빠가 저렇게 망가지고 나니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괜한 죄책감인 걸 알면서도 오빠만 생각하면 기분이 울적했죠. 그럴 때마다 절 위로해 준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형님도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신 거겠지. 당신한테 한 말이 다 진심은 아닐 거야. 원래 사람이 본인이 힘들 때 가장 비겁해지잖아. 형님도 좀 안정을 되찾으면 금방 괜찮아지실 거야. 원래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었다며. 그런 거겠지? 정신 차려보니 오빠가 너무 많이 달라져 버린 느낌이라 너무 마음이 안 좋아. 힘든 시기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휘둘리면 안 돼. 우리까지 형님을 등지면 형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이미 오빠와의 다툼으로 마음이 상한 터라 남편의 말이 크게 와 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지라 나쁘게만 말하지 않는 남편이 내심 고마웠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장인 장모님도 신경이 쓰인다며 아들이 못하는 효도까지 지극정성으로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오늘 장인 장모님한테 소고기 좀 보내드렸어. 도착하면 바로 구워 드시라고 해. 응? 오늘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뭐 꼭 무슨 날이어야 선물 보내나? 맛있는 고기 든든하게 드시라고 보낼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깜짝 선물 보내면 기분 좋잖아. 고마워. 안 그래도 어제도 오빠가 엄마한테 행패 부려서 속 좀 썩었다는데. 너무 좋아하시겠다. 나는 시댁 이렇게 못 챙기고 있는데 너무 잘 챙겨주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요즘 애들 말로 뭐라더라. 효도는 셀프래.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말어. 당신은 당신 가족 신경 쓰기도 바쁘잖아. 고마워, 여보. 힘든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알뜰살뜰 저희 가족을 챙겨주는 남편에게 유독 많이 의존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땐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빠와의 사이는 소원해졌어도 남편과의 사이는 돈독해졌죠. 저희 부모님 역시 아들의 부재를 사위가 채워준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아들에게 기대가 많으셨던 두 분이니 그럴만도 했어요. 번듯한 직장,
세심하게 챙겨주는 다정함 등 부모님께서 원했던 아들상이 다름없는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사돈께서는 어쩜 이렇게 자식을 잘 키우셨을까? 우리 아들도 김서방 반의 반만이라도 닮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아들한테 못 받은 효도를 김서방한테 다 받아. 그래서 좀 살 것 같네. 숨통이 트여. 고맙네, 김서방. 그러게 말이야. 나도 어디 가서 아들 자랑은 못해도 사위 자랑은 할 말이 많아. 어쩜 이렇게 처가한테 잘할까.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김서방 같은 사위 없어. 처 녀석은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어찌 저리 부모 속만 까맣게 석이는지 몰라. 형님도 마음 잡으시면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장인 장모님, 그때까지만 조금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동안 저희가 더 잘할게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김서방이 우리 집보다 조금 없는 환경에 부모님 지원도 못 받는다고 해서 결혼시키기 좀 망설였는데 역시 그때 그냥 결혼시키길 잘했어. 우리는 김서방 하나 보고 결혼 허락한 거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 사람이 훌륭하게 바르게 컸어. 우리 성훈이는 풍족하게 키워놓으니 아주 망나니가 다 됐는데 자꾸만 비교해서 미안한데 김서방만 보면 자꾸 우리 성훈이가 떠올라. 아들 가진 부모 마음이 다 이런가 봐. 김서방이 이해 좀 해주게. 저놈 저러는 게 안타까워서. 이해하죠, 장모님. 언제든 힘든 일, 속상한 일 있으시면 털어놓으세요. 아니 글쎄, 어제는 저 괄괄한 성격에 아직도 친구는 남아있는 건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는 집 비밀번호를 잊었다고 문을 쾅쾅 두드려대는 거야. 우리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간밤에 얼마나 놀랐겠어. 근데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한다는 말이 재산은 다 자기 쪽으로 물려주라는 거 있지. 미선이네 부부는 자기보다 잘 사니까 주지 말라면서. 내가 진짜 살다 별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저놈한테 몇 년을 내리 시달리고 나니 참 곱게만은 보이지가 않아. 저놈한테 쏟아부은 게 얼만데 저놈 효도는커녕 부려나 신나게 저지르고 있으니 곱게 봐줄래도 그게 힘들어서 말이야.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저놈한테 더 이상 줄 돈은 없어. 우린 투자할 만큼 투자했거든. 우리 착한 딸은 지 오빠에 비해 뭐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잘 사는 거 봐. 기특해 죽겠다니까. 우린 남은 재산은 다 미선이한테 줄 거야.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주고 싶지. 안 그래? 맞아. 저놈 자식한테 줄 재산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 김서방을 주는 게 낫겠다니까. 우리가 재산 안 주겠다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집에 있는 물건 다 때려 부수는 정신 나간 놈한테 주느니 야무지고 똑똑하고 우리한테 잘하는 김서방한테 주는 게 낫지. 아이, 너무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사위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있는 것뿐인데요. 사위라고 누가 이렇게 다 잘해? 다른 집 얘기 들어보면 다들 처가 재산에만 관심 있지 막상 잘하지도 않고 장인 장모 보기는 우습게 한다던데. 김서방은 결혼하고 한 번도 내가 그런 꼴을 못 봤잖아. 솔직히 처음 김서방이 우리 집 놀러 왔을 때 식사하고 딱 손 걷어붙이고 설거지하는 거 보고 엄청 놀랐다니까. 그러게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보통은 거실에서 빈둥거리다 집 가는 게 옛날엔 당연했거든. 근데 주위에 물어봐도 그런 사위 김서방밖에 없더라. 우리가 아들복은 없어도 사위복은 있나 봐. 자식이 둘인데 둘 중 하나라도 잘 살면 됐지. 우리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둬, 김서방.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무뚝뚝한 아버지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하시는 걸 보고 나니 새삼 남편이 잘하긴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친정에 이렇게 잘하는데 저라고 마냥 가만히 받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저도 시댁에 배로 자라게 됐죠. 참 운 좋게도 그 시절 뭐든 부려먹으려고 했던 전형적인 시부모님과는 다르게 저희 시부모님은 저를 남의 집 귀한 딸 대하듯 해주셨지만 그걸 누리기엔 남편이 저희 집에 하는 게 있다 보니 편하게만 있기가 영 마음이 찜찜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괜히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하곤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버니 경제적으로도 많이 베풀 수 있는 남편에 비해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받아 쓰던 입장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베풀기보단 실질적인 노동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았거든요. 시부모님께서도 나이가 드셔서 집안일을 꼼꼼히 하기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가면 꼭 냉장고 정리나 안 입는 옷장 정리, 살고 계신 주택 앞마당에 무성하게 난 잡초 제거 등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다가 왔어요. 아무도 해달라고 시킨 적 없었지만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스스로 했던 일이었어요. 남편이 고마워서 시작했던 일들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저희 집에서는 뭐든 손 걷어붙이고 나서서 하면서 시댁에만 오면 양반다리하고 앉아 제가 일을 하든 뭘 하든 쉬기만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남편을 위해 하는 일이다 보니 남편이 많이 돕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가끔 생각했던 것보다 노동량이 있어 제가 버거워할 때조차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본인 부모님 돌봐드리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모른 척하는 게 조금 제 딴엔 이상하게 느껴져서 한 번은 물은 적도 있었어요. 여보, 근데 당신은 왜 시댁에만 오면 쉬기만 해? 우리 집에선 그렇게 싹싹하게 나서서 하면서 시댁 오면 유독 말수도 적어지는 것 같고 어머님 아버님이 당신이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면 서운해하시겠다. 에이 뭘, 나 원래 집에서는 무뚝뚝한 아들로 커와서 별 생각 없으실걸. 그리고 우리 집은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딱히 우환이랄 것도 없잖아. 우리 누나도 결혼해서 평범하게 잘 살고 있고 우리도 속 한 번 썩인 적이 있나? 살아보니까 속 안 썩이고 조용히 사는 게 최고의 효도야. 장인 장모님 댁은 형님 때문에 속 썩고 있으니까 신경 쓰여서 더 잘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집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나 참, 우리 부모님인데 왜 당신이 그렇게 울상이야. 내가 괜찮다는데. 그리고 내가 장인어른 댁 가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돈 쓰다 오는데 우리 집 왔을 때라도 좀 편히 쉬어야 하지 않겠어? 여기서 안 쉬면 내가 어디 가서 쉬어. 그냥 우리 부부가 잘하고 있는 거야. 각자 집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상대방 집에 잘하는 게 그림이 좋지. 당신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남편의 진심이 궁금해 물어본 거긴 했지만 내심 좀 도와달라고 떠본 말이기도 했는데 남편은 전혀 도와줄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순수하게 남편을 위해 하는 일들인데 남편이 도와주길 바라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그냥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죠. 시부모님은 저에게 딱히 일을 시키지도 않았지만 제가 이런 걸 도와드린다 해서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조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살짝 지치긴 했지만 남편이 아닌 척 하면서도 제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걸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도 남편이 지금처럼만 저희 부모님께 변치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훈훈한 줄로만 알았던 쌍방 대리 효도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제게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면서 그 평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여보, 근데 장인어른 재산이 얼마나 남으신 거야? 응? 그건 왜? 형님이 많이 말아먹으셔서 별로 안 남아있으신 줄 알았는데 딱히 돈이 부족해 보이시지도 않고 자꾸 잘하는 자식한테 재산을 줄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아, 아마 오빠가 많이 말아먹긴 했어도 할아버지한테 받은 부동산 재산이 많아서 노후자금 걱정 같은 건 없으실 거야. 아마 우리한테 물려준다는 것도 그거 같고. 그래?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데? 글쎄, 오빠가 말아먹기 전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왜 궁금해해? 우리 부모님이 그냥 하는 소릴까봐? 아니. 그냥 궁금할 수도 있지. 왜 그래? 남편이 어색하게 웃는데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게 말하지 않은 꿍꿍이가 있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긴 세월 동안 잘하는 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남편이 엉뚱한 마음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게도 그날 그렇게 저희 부모님 남은 재산을 꼬치꼬치 캐물었던 게 그 뒤로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재산 때문에 잘하나? 시부모님께는 심드렁한 게 혹시 받을 재산이 없어서 그런가? 한번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하니 근거도 없는데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런 의심도 남편의 진심 앞에 무너져 버리는 듯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보, 좀 있으면 장모님 생신이시잖아. 이번에 장인어른이랑 같이 유럽 여행 한번 보내드리는 거 어때? 응? 유럽 여행? 나야 좋지. 근데 당신 괜찮겠어? 내가 괜찮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저번에 같이 TV 보는데 프랑스 나오는 거 보고는 젊은 시절에 갔던 유럽 얘기를 막 하시는 거야. 신나게 말씀하시는데 아련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은 체력이 안 돼서 못 가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내드리면 그래도 못 이긴 척 갔다 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시부모님한테 여행도 못 보내드리는데 정말 고마워 여보. 에이 고맙긴.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날 정말 아들처럼 대해주시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유럽 여행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 선뜻 저희 엄마 생신에 선물해드리겠다는 남편을 보며 남편의 순수한 의도를 괜히 의심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죄책감을 느꼈어요. 생각해보면 오빠 때문에 힘들었을 때 제게 힘이 되어주기도 했고 부모님께 오빠의 빈자리를 대신해 아들 노릇을 해준 고마운 남편인데 고작 남은 재산 물어봤다고 그동안의 진심을 다 왜곡해버린 것 같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기로 결심을 했죠. 요즘 들어 남편이 야근이 잦아 끼니를 거르는 때가 많다고 해서 영 신경이 쓰이던 참이었거든요. 사무실이 많이 건조해서 힘들다고 했던 것도 생각나서 작은 가습기도 챙기고 3단 도시락통을 꽉꽉 채운 육첩 반상 도시락과 함께 곧 있을 남편 생일로 미리 돈을 모아 사뒀던 명품 지갑을 챙겨 남편의 회사로 갔어요. 예전에도 남편이 야근을 할 때 회사에 간 적이 있어 길은 익숙했죠. 남편의 사무실 앞에 사원증을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 사무실 앞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이라는 음성이 뜨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전화하려고 기다리는데 남자 화장실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니까. 야, 니네도 처가가 재산 좀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해.
우리가 백날 이렇게 쎄 빠지게 돈 벌어봤자 모이는 거 하나 없다니까. 티끌 열심히 모아봤자 대대손손 물려받는 재산만 못해. 처가가 좀 못 같아도 그냥 네 자아는 없다 생각하고 충성을 바쳐. 그렇게 해서 재산 받아내면 앞으로가 편한데 그것도 못 참냐? 니네는 적어도 짜증나는 망나니 형님 같은 사람도 없잖아.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진짜 몇 번을 포기할 뻔한 줄 알아. 아, 진짜 맨날 나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는데 죽여버리고 싶더라. 그래도 장모님한테 말하니까 그냥 자기 돈 주라대. 그래서 다행이었지. 그래서 장모님 돈으로 그 인간 돌려막게 했잖아. 그리고 그 짓 할 때마다 미안하다고 나한테 덤으로 돈도 100만 원씩 줬다니깐. 대박이지. 아들 잘못 키워서 사위한테까지 피해줘서 미안하다고. 아내는 당연히 모르지. 비밀로 해달라는데 당연히 비밀로 해드려야지. 아내가 알아서 좋을 게 뭐 있어. 나는 귀찮은 망나니 떼내고 그럴 때마다 100만 원씩 받고 그 돈으로 효도해서 환심 사고. 이보다 더한 선순환이 어딨냐? 최근에는 나한테 남은 재산 주기로 약속까지 하셨다니까. 어차피 나한테 주는 게 딸한테 주는 거랑 똑같은 것 같다면서. 대박이지? 아우, 나 이 재산 받으면 이혼하고 어디 젊은 여자나 좀 꼬셔볼까 봐. 재산 많다 하면 들러붙을 멍청한 여자애들 많을 텐데. 아내?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집에 충성하고 있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있나? 세월이 이렇게 흐르니 사랑은 개뿔. 자식같이 키운 전우애밖에 안 남았다. 너도 뭔지 알지? 야, 두고 봐라. 이번 여행만 끝나고 돌아오면 그 집안 재산 다 내 거 된다. 이번엔 마음 확실히 굳히시라고 내가 그동안 받은 돈 모아놨다가 확 푼 거야. 이 돈이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올 게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거든. 형님 하는 거 잘 봐놨다가 너도 써먹어라. 이거 어디서 돈 주고도 못 들을 깡이야. 화장실에서 들려온 저질스러운 대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어 제 귀를 의심했지만 길어지는 통화에 거듭 반복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제 남편이었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하나같이 제가 알고 지내던 남편과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뒤늦게 밀려오는 배신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혈압이 급상승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신나게 떠들던 통화가 끝나자 손을 씻고 나오더군요. 제가 어두운 복도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걸 본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 난 네가 그딴 생각 품고 있는 줄도, 우리 부모님 돈으로 효도하면서 환심 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너무 고마워서,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서 얼마 안 남은 당신 생일 미리 챙겨주려고 이렇게 다 준비해 왔는데, 이 나쁜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너는 편하게 우리 부모님 돈으로 효도할 때 나는 다 몸으로 일일이 뛰어가며 지극정성으로 잘해드리려고 했던 난 어쩔 건데. 살다 내가 너처럼 앞뒤 다른 인간은 처음 본다. TV에 나와도 소름 돋을 캐릭터가 내 남편이라니. 우리 부모님이 재산 준다 하니까 정말 다 네 거 같디? 내가 당신 실체 다 밝힐 거니까 꿈도 꾸지 마. 아이 참, 여보 왜 그래? 남자들끼리 가오 잡겠다고 한 대화야. 자식이 자기네 처가도 꽤 잘 산다고 은근 자랑하잖아. 그래서 한 소리야. 응? 오해하지 마 제발. 오해는 무슨 오해. 녹음 다 떴는데. 한번 앉아서 같이 들어볼래? 오해인지 아닌지? 너는 이제 죽도 밥도 없는 줄 알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니? 이런 소름 돋는 인간. 너 같은 인간한테 속아서 아들처럼 예뻐한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다. 어? 여보, 근데 뭘 그렇게 싸들고 온 거야? 그 명품 로고는 뭐야? 넌 이 와중에도 이게 궁금하냐? 원래 너한테 줄 생일 선물이었다. 이제 아니지만. 너는 이거나 주워 먹던가. 맨날 집에 와서 배고프다 징징대지 말고. 저는 뻔뻔하게 명품 봉투를 가리키는 남편의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도시락통을 남편 몸통에 던져버렸어요. 단단한 데다 3단 도시락이라 크기도 크고 무게도 꽤 돼서 남편은 억소리를 내며 휘청거렸어요. 도시락통이 던져지면서 뚜껑이 다 열리는 바람에 남편 수트는 음식물 범벅이 됐죠. 저는 그 길로 소리치는 남편을 뒤로하고 집으로 와서는 남편이 자주 입는 옷가지와 물건들을 대충 짐가방에 챙겨 집 밖에 던져놨어요. 집 비밀번호는 바꿨고요.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됐는데 같은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저희가 살고 있던 집도 저희 엄마 명의의 집이었기 때문에 나가도 남편이 나가야지 제가 나갈 이유는 없었거든요. 부모님께는 당장 남편의 실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남편이 보내드린 유럽 여행을 한참 즐겁게 하고 계셨던 때라 여행의 즐거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때를 기다렸어요. 여행을 다녀오신 뒤에는 제가 구구절절 녹음했던 걸 들려드릴까도 생각했지만 너무 충격을 받으시거나 기분이 많이 상하실까봐 차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들이 속 썩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하셨는데 믿었던 사위가 배신했다는 생각은 안 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아쉬워하며 말리긴 하셨지만 제가 불행한 건 바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어떤 길을 택하든 제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을 택하라고 응원해 주셨죠. 저는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이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도 어쩌면 저희 집에서 떨어질 콩고물이 없어질까봐 그러는 게 뻔히 보여서 참 역겹더라고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추할 대로 추한 행보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도 그때 남편에게 남아있던 좋은 감정들을 차차 정리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위가 백날 잘해봤자 부모님 팔은 안으로 굽어 든든한 딸의 편에 서주셨죠. 소송 과정에서 부모님도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내 딸이 괴롭다는데 그만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놔주자고 여러 번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이혼하면 더 이상 장인 장모님을 못 뵙지 않냐는 등 이상한 말로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 그렇다면 우리끼리 얼굴이라도 가끔 보고 지내면 되지 않느냐 했지만 남편이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니 얘가 뭔가 꿍꿍이가 있는 놈이었구나. 어려움풋이 알아채신 것 같아요. 아무리 장인댁이 좋아도 아내가 싫다는데 장인댁과 연이 끊어질까봐 이혼을 안 해주는 것만큼 이상해 보이는 게 어딨겠어요. 남편이 컨셉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던 거죠. 그 이후에도 남편은 유럽 여행으로 그동안 열심히 받아다 기껏 모은 돈까지 날려버리자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저희 부모님께 몇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자꾸 연락을 시도하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셨고 저는 어차피 이제 끊어진 인연이니 예전처럼 아들로 생각하지도 말고 칼같이 거절하시라 하고 남편의 모든 연락처를 부모님 휴대폰에서 차단시켜버렸어요. 부모님도 딸과 헤어진 사위에게는 더 이상 경제적 지원까진
해줄 생각이 없으셔서 다행이었죠. 그동안 이런 식으로 콩고물 떨어질 것만 기대하고 저희 가족 모두를 속여왔다고 생각하니 자다가도 괘씸하고 분해서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면 울컥했어요.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어 천만 다행이긴 했지만요. 저는 이혼한 이후로는 학습지 교사 일을 구해서 하고 있어요. 적지만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하니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맛에 돈을 버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경제권이 나에게 있는 행복을 이제라도 알게 되어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동안 남편에게만 기대어 돈을 받고 살아왔던 삶이 조금 아깝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금부터가 제 인생의 산막이라 생각하니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더 열심히 효도하며 저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